선배님 미안해요. 이게 끊어졌어. 모르고 이거를 끊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신용카드 회사에서 부가세를 대납을 받아가지고 나라한테 내달라, 이런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나라입니다, 현재. 그건 정말 편의주의 발상이라서 그건 비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실행하지 않지만, 부가세는 소비자한테서 받아서 최종 사업자가 나라에 내는, 요런 게 이제 부가세죠. 그래서 뭐 지금 이 부가세를 설명을 할 때 요 그림만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게 무엇이냐를 이제 설명하는 게 224페이지, 225페이지인데, 요 그림을 보시면 4층짜리 상가 주택인데 토지가 있고, 밑에 1층은 상가고 2층은 사무실, 3층은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이에요. 건축법에 뭐 그런 걸 떠나서 하여튼 결론은 토지는 세금 없다, 부가세가 없다. 상가는 부가세가 있다. 사무실은 부가세가 있다. 오피스텔은 부가세가 있다.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는 부가세가 없다. 요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가세 매매 금액을 알기 위해서 여기 2에이스 선생님께서 요거를 위에 보면 공급계약이 6억이라고 가정을 했어요. 토지 1억 원, 1층 상가 2억 원, 사무실 1억 원, 오피스텔 1억 원, 주택 1억 원. 총 6억이 매매였을 때, 그러면 부가세가 얼마? 했을 때 볼게요. 토지는 부가세가 없고, 상가는 2천만 원 부가세가 있어요. 왜? 2억에 10% 2천만 원, 사무실은 1억에 10% 1천만 원, 오피스텔 1억에 10% 1천만 원, 주택은 1억 원인데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국민주택 규모라. 그래서 총 사업자가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매매 사업자인데, 매매 사업자가 이거를 매도했을 때 나라에 내야 되는 세금은 4천만 원 부가세를 포함한 6억 4천만 원을 소비자한테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요 책에는 안 나오지만 포괄 양수도 계약서라는 게 이제 우리는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배우죠. 그럼 포괄 양수도 계약서가 뭐냐? 그러면 포괄 양수도 계약서는 요 부가세를 포괄해서 양수도 계약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럼 무엇을 하느냐? 상가를 예를 들어서 2억 원짜리를 우리가 매매를 했다. 그렇게 됐을 때 이게 몇 년 되느냐도 중요하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도 중요한데, 하여튼 초반이라고 하면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는 이제 쓰면서 설명을, 이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쓰면서 해보면, 이제 상가를 분양을 받으면 2억짜리를 했다. 그러면 토지가 1억, 건물이 1.1억이라고 할게요. 여기 2.1억이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는 VAT가 이거 1,000만 원이 있는 거죠. 1,000만 원 있는 거. 이 책에도 나오는데, 이 상가를 분양받는 사람은 계약 시점이 있고, 뭐 4번이라고 그럴게요. 중도금, 그리고 잔금이라고 치면, 계약이 4천만 원이라고 치고, 여기가 2천만 원씩이라고 치면, 그러면 이제 6천, 8천, 1억, 2천, 8천만 원이라고 치면, 부가세는 어떤 트랜잭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사업자가 받아가지고
세금을 국가에 내는 거기 때문에 요 계약 시점부터 20일 이내 일반 사업자를 등록하고 등록을 하면 요 4천만 원의 비중이 50%라고 치면 건물분 2천만 원에 대한 200만 원을 환급을 받아요. 환급. 통장으로 돌아오는 거지. 통장으로. 그래가지고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중도금 할 때마다 했어. 되죠? 그렇게 이렇게 환급을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이 요 20일에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 그러고 잔금을 치고 사업자 등록을 뭐 20일 이후에 했어. 부가세 환급 없어요. 없어요. 사업자가 아니었잖아. 얘기했잖아요. 최사업자가 소비자한테서 받아서 납부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나라에서는 포기한 걸 보는 거야. 다 포기해놓고 이제 사업자가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팔아. 그럼 세금, 부가세 안 낼까요? 내요. 또 왜? 어? 구미주택 규모 이하가 아니고 토지가 아니니까. 뭐뭐 액션을 했잖아요. 우리가 빵을 하나 사 먹었어. 근데 빵에 사 먹을 때 1,000원인데 보면은 909원에 99원 부가세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거와 같은 것처럼 네가 안 받은 건 네 그거고 이건 내야 된다? 해가지고 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포괄 양수도 계약서를 쓰는 거는 누구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그거를 봐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장님 미안한데 나 못 가. 치우게. 그건 안 갖고 왔네. 선배님 다 아는 건데 미안. 근데 일반인들도 보니까 포괄 양수도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계약서 작성을 꼭 하라고 그래. 이건 누구와 누구냐면 일반 사업자예요. 이렇게 됐을 때 포괄 양수도 계약서를 쓰면 부가세까지 다 2월이 된 거죠. 우리 주택임대 사업자 할 때도 그랬어요. 주택임대 사업자는 몇 년? 주택임대 사업은 몇 년? 주택임대 사업자는 5년. 5년이요, 5년. 그러니까 이게 사업자인데 주택임대 사업을 요걸 4년을 했어요. 근데 5년 안 채웠어. 그렇게 해서 그만두면 1,000만 원 과태료가 나오죠. 근데 4년을 채웠으니까 뭐 어쩌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 근데 사업자로서의 그 세금을 내는 거거든. 그래서 일반 사업자가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일반 사업자, 간이 사업자가 있어요. 응? 그리고 일반 사업자, 일반인이 있어. 요거 포괄 양수도 계약서 쓸 수 있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그게 중요해. 어떻게? 어떻게? 있긴 있어. 있긴 있어.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요거는 요 일반 사업자를 간주 임대 사업자로 줄여야 돼. 그럼 간이 임대 사업자로 줄여야 돼. 간이 임대 사업자는 1년 매출이 얼마? 그래요? 2,400만 원 아니에요? 2,400만 원. 2,400만 원. 그러면 뭐야? 월세가 200만 원 이하잖아. 그런데 조건이 있어. 조건이 이 간이 임대 사업자로 갈 수 있는 이렇게 내려가는 조건이 있어요. 부가가치세는 나라에서 몇 년을 하라고 그래요? 사업을? 환급 받으면 10년. 그러니까 10년이 지나서 신청을 해야 돼요. 간주 임대 사업자로. 큰일 났다. 간이 임대 사업자로. 그러면 간이 임대 사업자 해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신고 안 하고 하면 이 사람이 일반 사업자 세금을 다 내야 되는 거죠. 그죠? 간이 임대 사업자는 세율이 몇 프로예요? 간이 임대 사업자는? 3%.
안 내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실장님들이 오픈을 했어. 그러면 사업자를 내잖아. 간이 사업자를 내. 그럼 부가세 안 받으면 안 돼요. 근데 거의 안 받아. 3%니까. 3%는 받으면 좋은데 현금 영수증 끊을 때 그 KICC 할 때 간이 사업자 신청해가지고 하면은 3% 매입 되거든? 그렇게 해서 끊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걷어가지고 내면 돼. 일반 사업자고 일반인하고 하면 그러면 이건 어떻게 포괄 양수 계약서는 안 쓰는 거고, 응? 나중에 개인이. 이거 일반 사업자까지 계약을 했는데 부가세를 이 사람이 덤텅이를 쓰게 되는 거야.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보자고. 2.1억에 매매를 했어. 일반인이야. 어? 2.1억에 매매를 했어. 그럼 이분은 2.1억에 매매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매매했어. 그냥 매매라고 하면은 부가세가 다 포함됐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치.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게 처음 매매. 오, 그게 나오는데, 그래서 1,000만 원이 나올까? 1,100? 아까 얘기했잖아. 토지가 1억이고, 건물이 1.1억이잖아. 그러니까 1,000만 원 아니야? 따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옛날에 분양받았을 때고, 지금 입장이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 그걸 모르겠어요. 매매 그걸 이제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공시지가. 에? 그 상가에,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얘가 1억 5천이야. 1억 5천이잖아. 지금 공시지가 1억 5천 잡혔어. 공시지가는 시세의 한 60%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1억 5천 잡혔어. 그럼 토지가 7,500이고, 7,500만 원이 건물분이잖아. 그거의 10%. 그래서 750 정도가 나오는 거지. 네, 여기까지만 우리는 알자 이거지. 여기까지만 알면 포괄 양수 계약서는 일반 사업자끼리 써. 그래서 우리가 중개할 때 세무사한테 컨설팅 받으면서 사장님 일반 사업자 내셔야 돼요. 이거 사시려면 사업자 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좀 더 지나서 이 사람이 10년 이상 했고 월세가 200만 원 이하 상가야. 그럼 사장님 또 구청에 가가지고 간이 사업자로 좀 전환해가지고 이렇게 포괄 양수 계약서 쓰면 어떨까요? 하면 서로 좋지. 그죠? 줄 사람이 죽고. 근데 일반 사업자, 일반인 이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2억 1,750만 원을 받아서 750만 원 내야 돼. 그죠? 부가세 별도로. 근데 이 사람 바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책에 써 있어요. 응?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면, 다음 페이지가 뭐냐면, 229페이지. 미리 내고 나중에 돌려받는 매입세 공제. 요거가 이제 여기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되는 거예요. 잠깐만 사장님 근데 그럼 일반 사업자가 일반이랑 거래를 했잖아요. 그러면 750만 원 정도 이제 세금 나오는데 그걸 누가 내요? 일반 무조건 사업자가 된다니까요. 마지막 사람이 일반 사업자가 이제 팔고요. 네. 보통은 이제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업자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개인이 와서 사는 거잖아요. 괜히 샀어. 그럼 개인이 내는 거 아니에요? 산 사람이? 아니죠. 부가세를 내가 받아서 내가 냈어야지. 부가세를 내가 그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네. 대납을 해야지. 그럼 우리 중개할 때 일반인이 우리한테 부가세를 주잖아요. 우리가 납부하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마지막 거래자는 요 사업자잖아요. 나라는 절대로 이 사람을 안 믿고 돈 받은 놈을 찍어요. 얘는 돈이 없을 수 있어. 배째를 할 수 있어. 얘는 돈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내라고. 너는 돈이 있지 않냐? 거래할 때 2억 1,000이 했으면 일반인이 똑똑하면 나 같으면 입을 다물고 있었을 것 같아요. 모든 게 포함. 그 책에 써 있어. 네. 포함됐다. 포함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기 써 있는 게 일반인이 그렇게 거래를 했어. 매입세 공제를 하는 건데 거래하고 나서 20일 이내 일반 사업자 등록을 해. 그럼 이 750만 원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럼 2억 1,000에 산 게 아니라 2억 350만 원에 2억 250만 원에 산 거죠. 그렇게 되는 게 매입세 공제라고요. 매입세. 그러면 저도 지금 보면은 부가세를 전체가 있는데 보면은 이제 세무서랑 이제 하다 보면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인데 식비 뭐 어떤 걸 다 부가세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전자세금 계산서나
아니면은 사업자 지출증빙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전산으로 다 모아놔요. 그러면 내가 받은 부가세, 내가 낸 부가세 이걸 빼거든요. 차감해가지고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아, 그렇게. 상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요즘에 국세청이 다 그렇게 프로세스가 돼 있어. 그게 매입세 공제예요. 내가 2,000원 주고 샀는데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원값 1,000만 원이면 부가세 2,000만 원 받고 내가 1,000만 원 줬으니까 1,000만 원. 그 퉁쳐가지고 남는 돈만 납부하면 되는 거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건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 마지막으로 보통 산 사람이 부가세를 내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사는 사람이. 근데 일반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사게 되면 그 사람이 부가세 내는 게 맞는데 파는 사람이 일반 사업자고 일반인이 샀으면 일반인이 내는 거 아니에요? 부가세를? 산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걷었어야 되는데 일반인이 안 줬다고 가정한 거잖아요. 이거 왜 부가세를 받았어야 되는데 안 받았잖아. 요거는 왜 그랬냐면 그냥 우리 현업이야. 포괄 양수도 계약서 쓰면 그거 첨부하면은 부가세는 그냥 2월 되잖아. 2년 되잖아요. 그냥 내고 납부가 없잖아. 포괄 양수 했으니까 너의 부가가치세 그 효력이 다 나한테 넘어오는 거잖아. 네. 그죠? 그래서 그대로 가는 거야. 근데 포괄 양수 계약서 없이 일반 간 거잖아요. 가면은 부가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편지가 간다니까. 왜 당신 부가세 안 내냐고. 매매하셨었냐고. 부가세 내라고. 그 일반인이 일반인이 샀는데도요? 그럼요. 이 일반인은 상가 2억 천 샀죠. 네. 그러면 이 사람은 일반이야. 사업자 안 냈어. 네. 근데 국세청에서 가만히 있을까요? 당신 상가 샀잖냐고. 왜 사업자 등록 안 하냐고. 통보가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산 사람이? 그건 다음 얘기라니까. 얘는 부가세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제를 받을지언정 처음에 우리가 이거 했잖아. 계약서를 받아야 되는데 불구하고 사업자를 늦게 내서 못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 꼴이야. 21일에 내가서 매입세 공제를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안 받은 거지. 이렇게 되면. 근데 세무사가 껴서 해주는 거죠. 안 돼요? 부가세? 패스하면 안 되는데 모르겠어. 저는 이해됐어요. 궁금한 거 얘기해. 개인적으로 너무 길어지니까. 아니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도 궁금해. 근데 저기 되게 이해가 안 갔는데 지금 얘기 듣고 저는 이해가 갔어요. 포괄 양수도 계약서를 우리는 써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일반인이 오면 그냥 사업자 내셔야 돼요? 하고 사업자를 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잘 모르면. 계약서도 작성을 안 했고 안 했어. 포괄 양수 계약을 안 쓴 거지. 안 했어요. 아니 매매 계약서 쓰지. 매매 계약서 썼는데 포괄 양수도 계약서를 안 했고 안 썼어요. 일반 사업자한테 이제 샀어요. 네. 제가 이제 개인이 제가 가서 샀어요. 저는 이제 2억 천에 샀는데 그러면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거기는 매수자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매도자한테 돈 내놓으라고 그런다니까. 부가세 내놓으라고. 부가세는 가치를 받은 사람이 내는 거야. 처음에 저 사람이 먼저 받은 거예요. 그 부가가치세 아까 계약할 때 환급 받고. 환급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세청에서 사업자 내라고 푸시를 넣는다니까.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매입세 공제까지 그냥 퉁으로 쫙 갔어. 부가세는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이것만. 밑에 게 제일 빈번할 수가 있어요, 회장님. 근데 이거는 중개업자가 잘못하는 거야. 중개업자가 무조건 포괄 양수 계약서 가야 된다. 상가는 오피스텔 할까 안 할까? 오피스텔도 포괄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안 해봐서 모르는데 안 하지 않을까? 볼게요. 제가 계약할 때 안 갔는데 제가 하나 했는데 안 갖고 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계속 머릿속에 있어. 그러니까 근데 부가가치세가 10년이 지금 효력이 없어진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틀려.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 저는 매수세 쪽이라 크게 저기는 없는데. 근데 저게 성원 오피스텔을 아니 주택으로 돌렸으면 상관없어. 10년이 지났잖아. 그래가지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하는 주택으로 돌렸으면 부가세가 없죠.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저게 얼마 안 됐어요. 그렇게 돌린 사람들 나오는. 98년, 99년이니까 꽤 됐지. 20년 돼가니까. 10몇 년 돼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주택으로 돌린 사람들은 괜찮아. 그건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까지 기술적인 건 모르겠는데 아마 저기는 아마 다 주택으로 많이 돌렸을 것 같아. 오피스텔은. 포괄 양수 계약서 이래요? 나중에 부동산 없잖아요.
여기 따로 얘네 왜 이게 안 해주냐? 무조건 폭탄이야. 나중에 폭탄을 응, 폭탄이에요, 폭탄. 선배님, 이거 맞아? 나 궁금해.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네. 바로 난 그대로 알고 왔는데 폭탄 맞으면 하여튼 231페이지 맨 위에 개인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자를 20일 이내에 내가지고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됩니다. 233페이지 양도소득세 피하려라 부가가치세 당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투자들이 가끔 저지르는 실수가 있대요. 중대형 주택이래요. 주택은 부가가치 대상이 아니라고 뭐 어쩌고 나와요. 이런 것들은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의 공급을 받아보면 항상 부가세가 써 있어요. 사실 85제곱미터 이하도 부가세가 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면세라서 그런 것 같고, 공급격세 써 있고, 우리가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 238페이지 무턱대고 사고 팔다가 간주매매 사업자가 될 수 있다. 이것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뒷장에 보시면 240페이지 요거 읽어보면 판례상으로 6번 매매했는데 간주 사업자도 볼 수 있다 없다 이런 판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 현실하고 맞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거 있는 이면에 있는 걸 봐야 돼요. 매매 사업자를 내는 사람들의 습성을 봐야 된다고. 매매 사업자 내는 사람들의 뭐냐면 요 243페이지 매매사업장 잘 사용하면 강점이 된다 써있죠. 매매사업자의 강점은 다른 거 아니에요. 폐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샀어, 팔았어, 일반 과세 받았어, 폐업했어. 그러면 사업자가 폐업을 하면 세금을 징구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일반 매매사업자를 내고 사고 판 다음에 큰 걸 세고 폐업을 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를 안 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매매사업자 200% 활용하기는 사실은 그게 핵심이에요. 폐업. 우리 중개업자도요, 공인중개사도 정말 선수들은 3년, 5년마다 명의를 바꾸고 폐업을 해요. 이건 공경한 비인인데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게 난 이거 밑에 올라오면 안 돼. 핵심인데. 하여튼 그래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여튼, 예, 그러니까 짱돌 맞을래나? 하여튼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매매사업자 뭐 요게 강점 이런 것들은 다 아는 거예요. 경비 처리하고 그래서 다 좋은 차 뽑고 하지만 폐업이 진짜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요거 이제 매매사업자를 했는데 요거에 이제 첨부해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를 하나, 부가가치세가 나왔으니까 아까 우리 실장님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부가가치세를 누가 내요? 했을 때 제가 얘기한 게 있어요. 돈 받은 놈이 낸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난번에도 했는데 영상으로는 안 했고, 은행 대출을 한다고 치자고요. 응? 그리고 매매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럼 여기에 이해관계자가 누가 있냐면 매수자, 매도자, 그리고 은행, 중개업자, 법무사. 왜요? 법에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매매를 하면 중개업자를 끼고 공신력 있는 3명이서 6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하래요. 이 실거래가 신고를 통해서 양도세를 검토하고 취득세액을 가져오는 거예요. 누가? 나라가. 근데 여기서 특별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은행, 뱅커죠. 뱅커는 다른 말로 돈놀이 하는 사람이에요. 이
돈을 빌려주는 전문가거든요. 이 전문가는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을 뜯기지 않을까. 이걸 다른 말로 NPL이 논 프로핏 론이라고 그래가지고 NPL이 생기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검토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은행에서 막 용어로 나온 것들이 LTV, DTI 이런 거죠. Loan to Value예요. 그런 밸류의 부동산 가격, 이게 부채. 이렇게 이게 LTV고 DTI는 이게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에요. Disposable to Income이 되겠죠. 그러니까 소득 중에서 내가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냐, 이 비율을 보는 거죠. 요거를 나라에서는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60을 해야 된다, 40을 해야 된다, 50을 해야 된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건 은행에서 고민을 해서 내가 얼마를 불려줘야지 내가 건전성에 문제가 없고 내가 영업을 영위할지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이 로직을 가지고 한번 보는 거예요. 다른 관점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국가에서는 누구를 타겟팅을 삼아요? 돈 받은 놈. 그죠? 돈을 받은 사람한테서 그 세금을 매기고 그 사람한테 부과를 시킨다고요. 나라는 그런 권한이 있죠. 그래서 볼게요. 이제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할 때 매수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매수자는 등본 한 통만 있으면 됩니다. 등본 한 통. 등본 한 통.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등본 한 통만 있으면 돼요. 왜? 얘는 집을 샀잖아요. 돈을 줬잖아요. 얘를 뭔가 했으면 그 집을 잡을 수 있으니까 나라에서는 얘는 그냥 냅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내도. 그러면 매도자는 뭐가 필요해요? 주민등록 초본이에요. 근데 과거 주소가 나와야 돼요. 왜 과거 주소가 나와야 될까요? 매매해가지고 돈을 6억을 누가 받았다고 치자고요. 근데 날랐어. 그 국가에서는 누구한테 양도세를 받아야 돼요. 모르잖아. 그래서 과거 주소가 필요한 거예요. 사돈의 팔촌 연고된 놈이 누군가를 잡아내가지고 어떻게 끄집어낼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주소 나오는 주민등록 초본이 필요한 거고, 땅 문서, 등기 권리증이 필요한 거고, 매도용 인감 증명서가 필요한 거죠. 인감 도장. 잘 보세요. 땅 문서 있어야 되죠. 매도용 인감 증명서 있어야 되죠. 인감 도장이 있어야 되죠. 굉장히 복잡한데 왜 매수자는 등본 한 통인데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 국가에서 이 주민등록 초본만으로도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다가 인감 도장 등록하게 해놓고 매도용 인감 증명서 띄게 해가지고 어딜 도망 못 가게 하는 로직이라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업자 입장으로 사모님 매도용 인감 뜨시고요, 등기권리증 뜨시고요,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 과거주소 필요하대요. 근데 이거 법무사가 그렇게 하래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로직을 알면 아니라고. 국가에서 돈 떼먹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런 것과 같이 은행을 보자고요. 은행을 보면 은행에서 얘네는 나라하고 틀려요. 특별한 애인데 이 은행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돈을 빌려준대. 뭐가 필요할까요? 소득이 필요한 거예요. 소득. 이 소득에 대한 서류들을 가장 좋은 건 뭘까요? 우리나라는 지금은 근로소득이에요. 이 근로소득 납부 영수증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다 꼭 포함시키는 게 있어요. 건강보험료 납부. 건강보험료. 나 재직증명서 납부 영수증이 꼭 필요해요. 건강보험료. 건강보험공단이 엄청 쳐여가지고 그거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연체하고 있으면 대출 안 해줘. 1순위야 1순위. 진짜 못됐죠 은행. 왜? 그런데 근로소득 없대.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사모님 괜찮아요. 카드 내용만 주세요. 대출 다 돼요. 오케이? 이런다고. 근데 이거 없으면 안 해줘. 건강보험료. 왜? 이거 연체하는 사람은 진짜 악성으로 보는 거야. 근데 또 웃긴 거는 또 뭐 체크해요? 뭐냐면 신용 등급을 체크해요. 5등급 이상. 응? 이렇게 하거든? 근데 또 은행에서 요구하는 게 있어. 뭔지 아세요? 가족관계 증명서. 요것도 국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하면 얘한테 그거 하니까 너 이거 갖고 사기칠 생각하지 마, 이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 중개업자는 우리 뭐예요? 실거래가 신고 하나 하죠. 실거래가 신고요. 왜 우리한테 그 권한을 줬을까? 그래, 짜고 하는 거 나라에서 견제하려고 중개업자 넣은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 덕에 수수료도 받고 하잖아.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 덕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프로세스는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법무사는 이런 것들을 다 얻어가지고 취합을 해가지고 하죠. 취합해가지고 하는데, 법무사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전화 한번 해볼까? 그러면 요거 그대로 얘기하는데 법무사도 로직은 몰라. 그냥 법에 써 있어서 알아. 근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필요한지 알면, 손님들이 얘기를 하면 딱 본능적으로 안다니까. 은행 가세요? 그거 필요하니까 그거 준비하세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 사람 입장으로 생각하면 돼. 뱅커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런 게 필요하지? 이렇게 되는. 요 로직을 중개업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손님이 왔어. 손님이 왔는데 당신이 필요한 게 뭔가를 아는 게 요렇게 로직을 아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그 사람이 한 멘트가 왔을 때 그 멘트를 가지고, 이 사람은 집을 그냥 구경하러 왔구나. 정말 절박한데 사고 싶은데 돈이 없구나. 허세가 대단한데 안 될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그거를 1차원적으로 잘라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종합예술처럼 그걸 잘 해가지고 중개업을 잘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로직을 파악하는 힘, 지식, 그리고 연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중개업자는 이 부동산 절세 기술, 이 책을 읽어가지고 내가 양도세를 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양도세를 내야 되는 사모님과 사장님들이 과연 절세를 할 때 이런 도움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부자를 만들고 어떻게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갈 건가, 이런 고민을 하는, 더 멀리 보는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오늘 내용의 핵심인 거죠. 아까 좀 한번 방송 사고 나서 2개가 나오는데, 하여튼 선배님, 시청하시는 분들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